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여러분, 종사자 여러분,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계실 보호자 여러분,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어르신께서 장기요양기관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9988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9988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네, 맞습니다. 234입니다. 234도 9988만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어르신께서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연명의료 결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의 경험담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친할머니를 제가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모시고 있었었는데요. 한 번은 겨울에 저희 친할머니께 갑작스럽게 뇌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19 차량을 통해서 응급실에 입원을 하셨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됐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희 친할머니 상태를 보시더니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태라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판단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저희 친할머니 연세가 91살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고령이고 그에 따라서 더 이상 회복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판정을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연명의료결정제도라는 것도 알지 못했었고 그리고 저희 친할머니를 위해서 어떤 부분이 정말 좋은 결정이고 어떻게 해드리는 것이 저희 친할머니께서 고귀한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인가 그런 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수준에서는 뭐였냐면 그래도 혹시 모를 정말 1%그 절반이라 하더라도 정말 작은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저희 친할머니께서 혹시 모를 회복을 위해서라도 병원에서 생명 연장을 위한 의료적인 처치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희 부모님과 친인척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저희 친할머니께서 그때 당시에 2개월가량을 중환자실에서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2개월을 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저도 이제 중환자실 가서 저희 친할머니 상태도 보고 했는데 더 이상 회복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생명 연장의 의료적인 처치를 받고 계셨어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그 처치를 이어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결정을 주셨어요. 더 이상은 이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퇴원을 하고 친할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가자라는 결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날 저녁에 정말 좀 친할머니 상태가 더 이제 아예 안 좋아지셔가지고 빨리 친지분들께 다 연락을 해서 모든 가족들이 보는 상황에서 친할머니께서 소천하신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시 그 시간대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저는 저희 친할머니에 대한 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서 저희 할머니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죽음을 고귀하게 맞이하실 수 있는 그 의사를 아마 존중해드리고 그에 따랐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사전에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지금 보고 계신 이 홈페이지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메인 홈페이지고요. 이 홈페이지에 연명의료결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이 잘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개요가 나와 있어요. 개요를 보시면 나의 삶의 마무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면서 의학의 발전 플러스 인간의 수명, 삶과 죽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죠.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간을 각종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삶의 마지막 단계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6년 총 사망자가 28만 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병원에서 사망하신 분이 21만 명, 75%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학적으로 소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도 생명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면서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셨다라는 거죠. 밑에 보니까 삶, 죽음, 배우자, 자식,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나의 마지막 순간, 즉 어르신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의 문제이다. 또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결정에서 어르신은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시고 그 결과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김할머니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76세의 김할머니는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진행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소위 식물인간 상태에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게 됐다고 합니다. 자,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뜻을 전하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병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 대법원은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는 거예요. 김할머니 사건 이후에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도 점차 확산되고 2013년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논의했고 그에 따라서 연명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자, 이에 2016년 2월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단계에 있는 어르신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서 연명의료 결정 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가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비로소 마련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에 따라서 우리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을 어르신께서 작성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는데요.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 가능한 것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다라는 부분인데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문서가 바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입니다. 자,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한 것인데요.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 가야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요양 기관에서는 어르신 중에서 본인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어르신에 한하여 보호자분과 함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상담해주고 작성을 도와주는
기관에 방문하셔서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는 그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인 효과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요, 작성 가능한 기관이 있는데요. 작성 가능한 기관은 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등록기관 찾기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지역을 검색하시면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가능 기관이 나옵니다. 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살고 있는 데 경기도 김포시다 보니까 김포시를 설정해서 검색을 눌러주면은 자, 하단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에서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 안내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장기요양기관의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이 얘기는 보호자분께도 해당하고 또 대표자님께도 해당하고 종사자분께도 해당하고 대한민국 모두에게도 해당하고 전 세계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연명의료로 인해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서 어르신께서 또 혹시 모를 내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결정권을 미리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 보호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르신께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는 권리를 또 그 결정을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때에 결정하실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신 경우에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기관 찾기에서 기관을 검색하셔서 그 해당 기관을 어르신과 함께 방문하셔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이 과정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첫째, 어르신께서 스스로에 대한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표현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르신 혼자 못 가실 때에는 보호자분께서 같이 동반하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성 가능 기관에서 조회를 하셔서 그 기관에 방문하셔서 작성하셔야 된다는 것. 이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저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들께서는 9988뿐만이 아니라 234를 존엄하게 맞이하실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이 홈페이지 하단에 대표 전화가 있으니까요. 이 대표 전화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대표 전화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케어스토리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 그리고 어르신뿐만 아니라 보호자분들, 그리고 반드시 맞이하는 죽음에 있어서 존엄하고 고귀한 죽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에 대한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